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요 뷰 파인드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요 set where view 오브젝트에 대고 set where close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bind variable을 이렇게 줄 수가 있죠. 똑같이 우리가 where 조건 view criteria 만들 때처럼 이렇게 줘가지고 여기다가 define named where close param 해가지고 이게 named라니까 oracle named bind variable의 이름을 준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where close에다가 이렇게 줍니다. 값을 디폴트로 주고 그 다음에 define을 한 다음에 set named where close param 하면 요 이름에다가 이거는 이제 variable define definition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 놓죠. 값을 주고 execute query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execute query를 하게 되면은 요 set 실제로 잘 보시면은 set named where close param을 하는 게 어디에 가서 들어가 붙느냐면은 rowset이라는 애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여기 view criteria에 따라서 rowset을 갖다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rowset을 하나의 view object instance가 지금 한 요 set named where close param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디에 어떤 rowset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줬을 때는 default rowset이라는 게 있어요. default rowset. 자, 다시 define named where close param을 한번 볼까요? 오브젝트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rowset이 지금 요 named set where close set where close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세팅을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view criteria를 세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view criteria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세팅을 하는 거죠. 여기다 세팅한다는 거는 여기다 세팅하고 직접 써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써주는 거. 그래서 모든 뷰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다 적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rowset을 쓰든지 간에. 그래서 잘 안 씁니다. 이거를. 잘 안 쓰는데 가장 기본적인 메소드라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테이블에서 그거 데이터 컨트롤 비즈니스 컴포넌트 만들어서 딱 당겨서 실행을 딱 하죠. 뷰를. 그러면은 바로 뷰 오브젝트가 어플리케이션 모듈 인플이 내부적으로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보려고 하는 데이터 컨트롤이 이렇게 줬던 그 뷰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find 뷰 오브젝트를 해가지고 걔를 바로 실행을 시킵니다. 바로 파라미터 있으면 파라미터 넘어오면 바로 실행을 시키고 그 실행을 시켜서 나오는 rowset을 디폴트 rowset이라고 해요. 이름이 디폴트 rowset입니다. 그 rowset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rowset이 하나의 bind variable인데 그래서 rowset이 각 bind variable에 따라서 여러 개의 그거 rowset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rowset에 대해서 set named where close 파라미터가 들어가고 execute query가 들어갑니다. execute query를 하고 나면 뷰 오브젝트에 대해서 execute query를 하면 실제로 rowset의 execute query를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rowset이 query collection이라는데 결국은 실행이 돼서 들어와 있고 그거를 rowset iterator라는 걸 rowset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has next냐, next 하면은 query collection에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쭉 꺼지고 오면서 row에다 갖다 놔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query collection은 뭘 가지고 있느냐면 그러면은 JDBC 리저트 셋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리저트 셋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뷰 오브젝트는 그 뷰 오브젝트 데피니션이 어트리뷰트는 뭐고 로우는 어떻게 돼 있고 뭐
선언이 되어 있겠죠. 그 선언에 맞게 리절트 셋에부터 실제로 하나의 뷰로를 인스턴스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내서 이런 롤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예, 그렇게 됩니다.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부적인 거를 이제 보시고,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로봇셋에 대해서 뷰 크라이테리아, 그런 웨어 조건, 뷰 크라이테리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제가 이제 하나 설명을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 로매치 맞죠? 이걸 하면, 웨어 조건도 이제 아주 다양하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것 중에서 로우 매치라는 게 메모리 상에서 이제 쿼리를 하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서 시애틀에 있는 부서를 다 찾았어요. 찾았는데 여기서 내가 어드민을 도쿄로 옮기겠다. 이렇게 해서 도쿄를 옮겼습니다. 지금 고쳤거든요. 도쿄를 고쳤는데 다시 여기서 그럼 도쿄로 서치를 해보면은, 야, 여기는 나오고 시애틀에 그냥 이렇게 시애틀에 가면 없어졌죠. 고치는 순간. 근데 실제로 DB에 커밋을 안 했어요. 한번 볼까요? DB를 가보시면은 어드민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10번이에요. 10번. 어드민이 10번인데 시애틀이 내가 어드민을 10번으로 지금 돼 있죠. 지금 어드민을 가보시면은 로케이션 찾아야죠. 로케이션이 1700번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시애틀에 있는 애를 가보면은 다른 애를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 퍼체싱이 1700이거든요. 어드민도 1700이에요. 결국은 시애틀인데 DB에는 전혀 아직 저장이 되지 않은, 이렇게 어드민이 이렇게 셀렉트가 되는 게 맞느냐.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 시애틀에서 서치를 했을 때 어드민을 도쿄로 바꿨을 때 서치를 하면 바로 적용이 됐죠. UI 상에서. 요게 맞느냐? 요게 맞나요? 요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보여드리는 건데, 요 디파트먼트 뷰에 이게 뷰 크라이테리아, 요게 이제 보시면은 where location ID는 뭐인 걸 찾는 거거든요. 이거인데 요게 요 어플리케이션 모듈에 디파트먼트 로케이션 뷰, 디파트먼트 뷰에 보시면은 얘가 아니죠. 여기에 액티브 모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 뷰 크라이테리어가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디파트먼트가 이렇게 실행이 됐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요 디파트먼트에 여기에 execute query 모드가 있어요. 요걸 제가 보스로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버리고 다시 런을 해보겠습니다.
도서명이 시애틀이고요. 얘를 도쿄로 바꾸고 서치를 해도 그대로 여기 남아있는 거죠. 아까는 이쪽으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느냐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DB에 커밋을 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내가 여기서 막 고쳤어요. 막 고치고 뭐 잘못해서 누르든지 뭐 새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고친 내용이 여기 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 가버리는 게 맞느냐 실제로 이거는 가버린다는 건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DB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DB에 SQL로까지 안 날아갔어요. 포스팅을 안 하고 커밋할 때 포스팅 같이 인서트 업데이트가 날아가고 커밋을 하거든요. 이게 맞느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방금 좀 전에 보셨듯이 이걸 가지고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세팅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new 해보시면은 여기가 DB로 되어 있습니다. DB에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여기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뷰 크라이테리아의 로우 매치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모듈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요 예제가 뭐냐면은 어떤 유저는 저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유저의 어떤 하나의 세션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지금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상황에서 그 유저가 저 디파트먼트에 대해서 실행을 했어요. 디파트먼트를 뷰 오브젝트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폴트 로우셋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디파트먼트 10번인 애들, 로케이션이 시애틀인 애들을 이렇게 다 찾아왔는데 여기를 가지고 내가 이제 안에서 어떤 메소드를 탁 눌렀을 때 배치장을 돌려야 되는데 그 로우셋을 가지고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유저가 아직 커밋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전혀 세이브를 하지 않은 그 로우들을 다 찾아서 해야 된다. 다 찾아서 그뿐만 아니라 다시 DB에 셀렉트를 해보면은 유저가 변경한 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요 디폴트 로우셋은 그대로 두고 두 번째는 또 하나 뭐냐면은 내가 find view object를 해버리면은 find view object 해가지고 view object instance department view 1이라는 애가 만들어졌죠. 그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으면은 얘는 요 디파트먼트 뷰 인스턴스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와 있거든요. 그 인스턴스가 디파트먼트 인스턴스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다시 돌려버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만큼이 요거의 실체가 기본 디파트먼트 뷰의 로셋이잖아요. 그렇죠? 디폴트 로셋 이게 디폴트 로셋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디폴트 로셋을 갖다가 요 앞에 있는 요런 메소드를 가지고 이터레이션 시켜버려요. 요 메소드 안에서 필요해서 유저가 내가 그 사람이 서치한 걸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하려고 그래서 로셋을 이터레이션을 싹 시켜버리면은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내가 지금 10번을 클리어 했거든요. 로 커런시가 바뀌어버려요. 내부적으로. 왜냐하면은 디파트먼트 뷰 1이라는 인스턴스는 하나 딱 있고 그 안에 로셋이 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요는 디폴트 로셋이 여기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가서 어플리케이션 모듈의 어떤 메소드를 유저가 여기 요 버튼을 가지고 실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다른 버튼이 있는데 딱 실행을 해버리면은 실행하면 그 어플리케이션 모듈 안에서 먼저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find view object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요 find view object에서 요 VO에 get iterator를 get 요거 로셋 get 로셋 iterator를 해보면은 get 로셋 iterator를 해보면은 뭐냐면 디폴트 로셋이 나와요. 그 디폴트 로셋 iterator는 next가 있느냐 next가 있으면은 next를 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현재로가 어딘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돌려버리면은 어플리케이션 모듈에서 딱 확 돌려버리면 이터레이터를 해버리고 나면은 여기 커런시가 깨져버려가지고 여기서 다른 로우를 딱 선택을 하면은 그런 로우다. 이런다. 이게 디폴트로. 그래서 여기에 UI에 있는 여기가 디폴트 로셋에 달려있는 애다. 그래서 지금 요 예제는 뭐냐 하면은 요 예제는 이제 그런 거를 응용한 건데
인메모리에 있는 거, 이게 메모리에 있는 거, 유저가 아직 고치긴 고쳤지만 DB에 전혀 반영 안 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유저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로봇에서는 그대로 손을 안 대고 내가 쭉 가지고 와서 카피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해야 돼. 유저가 바꾼 내용을. 이럴 경우에 이렇게 써라. 어떻게 하냐면은 뷰 크라이테리아라는 걸 하나를 선언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예제가 뭐냐면 디폴트 로봇을 가지고 와가지고 새로운 조건을 줘서 그 안에서 DB에 안 가고 내가 고친 것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메모리 상에서 다시 또 다른 조건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로만 찾아서 어떤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뷰 크라이테리아를 하나 만듭니다. 뷰 크라이테리아를 내가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뷰 크라이테리아 모드를 크라이테리아 모드 캐시. 요게 아까 거기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보스 3개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미 내가 풀이를 해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크라이테리아 모드 캐시라고 주면은 내가 지금 그 유저의 디폴트 로봇에 가지고 있는 쿼리 컬렉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로봇을 다 가지고 거기에다가 적용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크라이테리아 모드를 그렇게 해놓고 뷰 크라이테리아 로우를 하나 만들죠. 자, 뷰 크라이테리아 로우 이게 아까 그룹으로 되어 있던 거 만들어서 셋 어트리뷰트로 뷰 크라이테리아의 셋 어트리뷰트 사실 이게 아이템이 되겠네요. 아이템인데 왜 어트리뷰트로 되어 있네요. 컨트리 네임은 A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에다가 요 뷰 크라이테리아에다가 뷰 크라이테리아 로우를 애들 하나씩 하는 거죠. 그치? 그룹을 하나 애들 한 거죠.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로셋을 다시 찾는 거죠.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find by view criteria에서 여기 쿼리 모드에서 can view row 요게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디폴트 로셋을 그대로 놔두고 또 다른 로셋을 내가 지금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요게 세컨드 로셋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세컨더리 로셋을 만들어서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은 디폴트 로셋을 전혀 손을 안 대고 뷰 크라이테리아를 적용한 뷰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찾아가지고 로우셋만 하나를 딱 리턴을 해주거든요. 여기에 있는 요것들은 이제 요 뷰 오브젝트 인터페이스에 가보시면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종합을 다 해보시면은 요 부분은 예. 뷰 오브젝트에 여기에 이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찾기가 힘드시면은 ADF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 조 메소드 어디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쓰여져 있으면 여기서 저런 애들 저 정도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잡아두고 보면은 잡아두기 헬프로 뜹니다. 이게 딱 요 내용이 이제 뜨거든요. 이렇게 뜨니까 여기서 이제 찾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는데 어쨌든 보시면은 로우를 다시 스캔하는 데는 이게 이제 어디 가서 뒤지는 이게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옵션이 3가지가 있어요. 쿼리 모드, 쿼리 리절트 셋을 스캔해올 때 뷰 로우를 스캔해오느냐, 엔티티 로우를 스캔해오느냐, DB 테이블을 스캔해오느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unposted entity row가 있고 요런 여러 가지의 이런 인테저 상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OR로 내가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OR로. 그러니까 메모리에 있는 거 하고 메모리에 있는 것 중에서 아직 DB에 안 들어간 거 하고 DB에 있는 거 다 찾아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OR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을 때 뷰가 엔티티 베이스면은 실제 데이터는 엔티티에 있는 거죠. 엔티티 캐시에 여기 쿼리를 했다면 뷰 오브젝트를 가지고 셀렉트를 해서 쿼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엔티티 캐시에 넣고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엔티티 캐시에 DB에 다 있진 않아요. 그렇죠? DB에 다 있진 않은데 누가 쿼리를 했으면은 엔티티 캐시에 있겠지만은 그냥 누구가 하면 나죠. 내가 다른 창에서 어플리케이션 모듈 인스턴스 항상
나 인스턴스 HTTP 세션 안에서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엔티티 캐시를 한번 그 뷰 오브젝트가 엔티티 기반의 뷰 오브젝트를 셀렉트를 했던 적이 있으면은 엔티티 캐시에 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를 뒤져서 가지고 와라 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쿼리 모드 스캔 엔티티 로예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리드 온리이거나 캘큘레이티드 인 애들, 이런 애들은 엔티티 캐시에 들어있지 않고 뷰로의 프리 컬렉션에 실제로 들어있어요. 그 로들이. 그렇다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그림에서 뷰가 하나의 뷰 오브젝트 인스턴스가 여러 개의 로셋을 가지고 있고 그 로셋에 실제로 데이터는 쿼리 컬렉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캐시가 쿼리 컬렉션에 있는 거는 리드 온리 인 뷰 혹은 캘큘레이트 된 값들은 거기에 있고, 만약에 얘가 엔티티 베이스면은 나머지 실제로 엔티티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시 엔티티 캐시를 포인팅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모드는 이거는 엔티티가 찾아오고 이거는 DB 테이블에 뒤져서, 그래서 내가 실제로 쿼리를 한 거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커밋을 해버렸을 수 있잖아요. 이걸 쓰면은 DB 가서 다시 가지고 와요. 다른 사람이 세팅한 커밋된 것들. 그래서 이런 모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잡한데 이것도 이제 뭐 리얼월드나 쿡북 이런 데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unposted entity rows라고 돼 있으면은 이거는 entity 캐시에 들어있긴 한데 아직 포스팅이 안 된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없죠. 왜냐면 이거 패스미스틱인 경우인데, 패스미스틱 JBO.locking.mode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런 얼핏 이야기 했는데, 내가 웹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DB에 인서트 하기 직전에 바로 셀렉트 포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락을 걸고 DB에 인서트 문이나 업데이트 문 누르고 바로 커밋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없는데, 혹시 요거는 그냥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직 DB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데이터가 변경된 게 있을 수가 있다면은 그거는 unposted entity row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뷰 크라이테리아를 이렇게 주면서 로셋을 이렇게 찾아오면은 내 디폴트 로셋에다가는 전혀 영향을 안 주고, 이게 화면에는 영향을 안 주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그 리절트 셋 안에서 또 다른 작업을 해서 내가 그 안에 있는 걸 찾아오겠다 하는 거를 로를 매번 풀리 이터레이트 해가면서 컨트리 네임이 A냐, 얘는 A로 시작되냐, 이걸 갖다 다 뒤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힘들죠. 그렇게 하면 되긴 되죠.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렇게 쓰지만은 이렇게 뷰 크라이테리아를 내가 지금 유저가 보고 있는 쪽에다 다시 적용을 해서 리절트에서 가져와 버리면은 걔만 좀 뽑아봐요. 이렇게 하는 게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은 뭐냐면은, 기본은 아까 여기다가 DPT 점 이건 이제 저희가 쓰는 건데,
어플리케이션 모드에서 커밋을 하게 되면 그 LOV 기반인 거는 VU에 있는 캐시가 DB로 커밋을 하고 아니면 엔티티 기반으로 쿼리가 된 거는 엔티티에 있는 캐시에 있는 데이터가 DB로 커밋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화면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전부 다 뷰예요. 그렇잖아요. 일단 엔터티는 있어요. 전부 다 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유저가 바꾸잖아요.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엔터티 기반. 뷰에 대해서 CRUD가 업데이트를 하려면 엔터티 기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엔터티에 변경된 것들은 엔터티에 들어가니까 뷰에서 막 갇혀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커밋을 하는 것은 실제로 엔티티 캐시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변경된 애들을 커밋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안 나오지?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셔야 될 하나 이제 가장 기본으로 외우셔야 될 거는 내가 어플리케이션 모듈에서 뷰 오브젝트를 찾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겠다. 이게 롤을 찾아 어떤 걸 하겠다 하면은 create row set 이거를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디폴트 로우 셋을 로우시 아닙니까? 해가지고 요 로우셋을 가지고 내가 이터레이트를 해가지고 이터레이트를 한 다음에 이거를 마지막에는 쭉쭉쭉쭉쭉 하고 항상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모듈에서 뭔가 뷰를 찾아가지고 뷰 오브젝트를 찾아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항상 크리에이트 로우셋을 해석하고 그런 로우셋이 나오고요. 이름을 안 주시면은 지가 지 마음대로 이름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걔를 마지막에는 클로즈를 해라. 커서가 안 닫히는 거죠. 이렇게 항상 해주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바인드 베리어블을 이제 우리가 아까 보시면은 set 웨어 클로즈를 하는데 이거 그냥 괜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거든. 전체적으로 다 할 때야 뷰 데피니션 내가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내 인스턴스 내에서. 이럴 경우는 이걸 쓰지만은 대부분 뷰 크라이테리어를 쓰는 게 맞죠. 내가 만들어서 애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그런 데서 바인드 베리어블에서는 그러면 2번만, 1번, 2번이 있는데요. 2번을 보시면은 베리어블 밸류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베리어블에 있는 값을 매니저하는 VVM. VVM.set variable. 그래서 내가 find the view object를 했죠. 해가지고 variable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면 ensure variable manager를 해서 set variable value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먹는데 요 set variable value는 1이 요게 없었을 경우에는 요 variable이 전부 다 모든 로우셋에 모두 적용이 돼요. 모든 점. 무슨 말이냐? 디폴트 로우셋에 있는 바인드 베리어블도 내가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초기화 시키려면 베리어블을 다시 그거 가지고 오든지 혹은 세컨더리 로우셋에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슈어 베리어블 매니저를 가지고
variable value variable value에 variable 문제에 있어요. 찾아봐야 돼요. 세컨더리에만 variable을 따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하나 알아야 될 게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배치를 돌릴 거예요. 이 안에서 약간의 배치를. 그래서 find view object를 해서 이제 secondary row셋을 만들어 가지고 execute 쿼리를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성능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뷰 오브젝트 데피니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로에다가 LOB를 달거든요. 리스트 오브 밸류를. 리스트 오브 밸류를 달면은 저 베리어블 밸류 세컨더리 로셋을 가지고 와서 세컨더리 로셋 execute 쿼리를 합니다. execute 세컨더리 로셋을 만들어서 execute 쿼리를 하면은 걔가 execute 쿼리에 대해서 쿼리 컬렉션 리저스트에서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로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LOV가 있는지를 다 뒤져요. 그래서 로우를 나한테 리턴 해줄 때 LOV를 거기다 다 붙여요. 배치 모드에서도. 이게 속도가 느리거든요. 계속 LOV를 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구글에서 저도 이제 실제로 그런 게 있으면은 제가 찾아드리면 되는데 메소드가 있어요. 뷰 오브젝트에 오버라이드 하면서 지금 현재 걸려있는 LOV가 이 컬럼에 어트리뷰트 데피니션 달려있겠죠. 어트리뷰트 데피니션에 LOV가 달려있느냐를 찾아오는 메소드가 뷰 오브젝트에 있거든요. 거기를 오버라이드를 해서 내가 if 만약에 배치 모드면은 없다라고 뜬다. 그러면은 배치 모드에서는 LOV 다 무시하고 쭉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내가 훨씬 더 빨리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복잡하죠. 그래서 메인터넌스를 쉽게 하려면은 내가 뷰 데피니션, 뷰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리유즈하면 돼요. 그럴 때는 방금 그렇게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고 배치용 뷰 따로 만들지 뭐. 그렇게 하면 되죠. 배치용 뷰 데피니션은 따로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거기는 LOV에 안 걸어놓고 그 뷰 오브젝트에 대해서 라이브러리 프라이빗을 체크해 놓으면 밑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UI에서는. 그래 놓고 내 앱 모듈 안에서만 써버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문도 다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풀 SQL 모드라고 해가지고 풀 SQL 모드 오그멘테이션이라고 이런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SQL 문을 풀 SQL 모드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주는 요 스트링이 웨어 조건, order by 뭐 이런 필터, order by 그 다음에 이런 거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select moon, where, order by까지를 전부 다를 여기다 다 쓰는 거고 또 여기 요 옵션인가 여기에 보시면은 where 조건은 따로 그 다음에 그룹 order by절은 따로 주는 메소드가 다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select moon만 바꾸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렇게 SQL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더라도 단지 어트리뷰트 데피니션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똑같은 테이블인데 어쩔 수 없이 어떤 SQL문이 달라져야 될 경우가 있어요. 다른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약간 그럴 경우에는 SQL문을 이렇게 싹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바꾼 것이 다른 유저한테는 반영은 안 돼요. 나만 요 세션, HTTP 세션에 걸려있는 어플리케이션 모듈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SQL문을 바꾸어서 하려면은 결국은 모든 로셋을 다 찾아서 디폴트 로셋과 함께 지금 혹시 열려있는 세컨더리 로셋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다 찾아서 클로즈하고 쿼리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런 거는 UI는 같은데 다른 SQL문을 뷰 데피니션 하나 만들어 놓고 다른 SQL을 계속 보여줄 때 얘를 실행을 시키고 테이블을 리프레시를 해버리면은 그 테이블은 다른 테이블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데이터 컨트롤에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뷰를 이렇게 딱 끌어왔잖아요. 끌어오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던칸에 던칸에 다이내믹 테이블, 다이내믹 뷰 오브젝트라는 그거에 보면은 있는데 블로그에 보시면 있는데 여기서 이터레이터는 뭐 달아놓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거를 소스를 이거를 소스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얘는 바인딩을 트리 바인딩 데이터 컨트롤로 가 있고 여기 데이터 컨트롤이 얘죠. 이렇게 DPT 로케이션 이터레이터 아이디가 여기 있거든요. 요거를 내가 바인드 베리어블로 이렇게 써버릴 수가 있어요. 이해로. 이렇게 써버리면은 뷰 데피니션은 전혀 안 고치고도 여기에 값을 갖다가 바꾸면서 서로 다른 뷰에서부터 결국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다이나믹하게 한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뷰 데피니션, 페이지 데피니션에다가 이렇게 바꿔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구글에서 찾으면은 걔가 했던 대로 따라하면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이제 다 많은 고생을 많이 하게 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팅을 뷰를 갖다가 소팅을 해야 될 때 set sort by를 하게 되면은 메모리에서 지금 뷰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로셋에서부터 그냥 이터레이트에서 메모리 소팅을 하고 set order by close를 하면은 DB에 order by를 써서 execute를 날려버리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물론 저기에 값을 갖다가 너를 주면은 order by가 다시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계속 의존되는데 세컨더리 로스에서 가지고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인메모리가 적용되는 방식은 뷰 크라이테리아의 보스하고 인메모리 가지고 했는데 그 UI 말고 여기서 뷰 크라이테리아도 이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디폴트 로셋에서 뭔가를 찾고자 한다면은 그게 이제 실제 자바 클래스에서는 이런 로우 매치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아까 뷰 오브젝트, 뷰 크라이테리아의 쿼리 모드가 캐시냐 아니냐 그 API를 설명을 잘 보면은 내부적으로 로우 매치를 사용해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가 어떤 유저를 하나 찾았는데 이제 이거를 UI에서 쓰고 있겠죠. 그러면은 커런트로 하면 지금 현재 유저가 커런트 디폴트 로셋의 현재 커런트 로를 찾아주죠. 그래서 걔가 뭐냐 이렇게 로우 매치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로우면 이렇게 주로 이렇게 안 쓰죠. 어트리뷰트 찾아와가지고 지금 로우.get attribute 해가지고 get attribute 이름 찾아와서 그거가 뭐면 이렇게 많이 쓰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그렇게 썼을 요게 익숙하면 그러니까 SQL에 익숙하면은 여기다가 SQL V2에 표준을 써가지고 contains 여기 뷰 크라이테리아 쓰실 때 보시면은 뷰 크라이테리아를 쓰실 때 여기 보시면은 이런 다양한 여기 보시면은 오퍼레이터가 이퀄즈 더즈나 그런 거 있죠. 이거를 그대로 사실 다 대문자입니다. 다 대문자로 이거를 쓰신다 익숙해지신다면은 로우 매치에다 그런 거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좀 있네요. 근데 이 로우 매치가 나중에도 사실 내부적으로 이제 많이 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우 매치 이런 거 쓰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딜리트 했을 때 소프트 딜리트인데 유저가
어제 어제 질문하신 이거네. 어제 이게 질문하신 건데, 소프트 딜리트로 실제로 DB에서 리무브를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오버라이트를 했는데, 엔티티 캐시에서는 두 업데이트로 오버라이드를 해가지고 어떤 어트리뷰트를 Y로 만들고 엔티티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아직 커밋을 그냥 바꾸기만 바꿨다는 상태죠. 그러면은 딜리티드라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딜리트 상태거든요. 딜리트 상태인 애들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다시 그 사람이 지운 로드를 찾을 경우에는 이렇게 로우 매치를 로우 퀄리파이를 또 써가지고 하시면은 로우 퀄리파이를 오버라이드를 해버리면은 지금 현재 소프트 딜리트를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는 잘못 말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좀 그게 다 나와요. 어쨌든 리얼월드에 대부분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설명이. 그래서 API를 쭉 따라가서 API 문서에 다 이런 내용이 다 설명이 돼 있는데 찾기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소시에이션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뷰 링크를 만들어서 뷰 링크를 가지고 찾으면은 오더와 오더 아이템에 대해서 이렇게 로우 이터레이터랑 가지고 찾아내시면은 로우 이터레이터가 나옵니다. 이 로우 이터레이터는 아까 말했던 디폴트 로우셋이 가지고 있던 그 로우 이터레이터랑 똑같은 놈이죠. 그래서 걔를 찾아서 돌리면 되고요. 그래서 마스터 디테일에 이제 이터레이터를 하는 예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게 뭐냐면은 매뉴얼하게 요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내가 테스트를 하고자 할 때 내가 요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배치 모드로 내가 단순 JUnit 테스트를 위해서 내가 테스트 코드를 여기다 넣고자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준다고 한다면은 BC4J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어요. BC4J 클라이언트 해가지고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지가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만들어주면은 여기만 바꿔주시면 되죠. 요거는 이름이 여기에 AM 데피니션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주로 패키지 이런 거에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기에 정확한 이름 내가 뭐 바꿀 수도 있긴 한데 정확한 이름은 요거죠. 요거 패키지 명점 패키지 오라클 샘플 BC 로우 매치 모델의 APP 모듈이라고 쓰면은 써야 되고 여기는 요 컨피그는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컨피규레이션 중에 오버뷰의 컨피규레이션 중에서 얘를 쓰는 거죠. 여기다가 내가 다른 걸 쓸 수도 있어요. 다른 걸 써가지고 풀링 앤 스케일러블리티를 테스트 용도로 만들어서 나는 걔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모듈에 보시면은 얘하고 서로 다른 DB 커넥션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테스트용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서 내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그런 예제가 있는데 어쨌든 AM에서 뷰 오브젝트를 찾아서 실행을 해서 넥스트 돌리면서 employees view 여기에 get attribute employees view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요 안에서 디파트먼트 뷰와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요 디파트먼트 뷰에 자바에서 자바 클래스를 만들면서 뷰 오브젝트를 바인드 베리어뿐만 아니라 뷰 로에 대해서 include access를 하면은 뷰 로에 DPT 로에 employee가 달려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get employee가 여기에 안 달려 있는. 왜 안 달려 있느냐 하면은 뷰 링크에 세팅이 안 됩니다. BPT LOC에 있었구나. LOC에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캐시에다가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에 인플에 보시면은 get department view 하면은 로 이터레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나 혹은 뭐 get attribute 요 안에 요 뷰로 인플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요렇게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한 거는 실질적으로는 요거랑 똑같습니다. 인테저로 인덱스를 주거나 요걸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거죠. 그래서 디파트먼트에 employee view get attribute 하면은 로셋, 여기서 로셋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나오는 애는 로셋 이터레이터가 나옵니다. 바로 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나면은 릴리즈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JSF에 붙어 있는 데이터 바인딩이 알아서 다 하겠지만은 라이프 사이클 다 하겠지만은 그냥 배치로 돌리는 이런 경우에서는 릴리즈 루트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항상 해주신다. BC 프로젝트 클라이언트 코드가 저거를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롤을 찾아서 이거는 뭐 별 할 거 없는데 지금 이거는 인플로이 찾아서 find by key로 인플로이를 찾았죠. 그러면 지금 요건 자 이게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은 엔터티에 대해서 find by alternate key나 find by primary key를 하면은 한 놈이 딱 튀어나와요. 한 놈이 튀어나오는데 뷰 오브젝트는 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서 find by key를 하면은 요게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찾으면은 키를 가지고 하니까 첫 번째 그 도움이 나오겠죠. 그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디파트먼트 바뀌어버렸네. 부서를.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롤을 만들 때는 엔터티를 가지고 만드는 게 제일 정확하죠. 잘 정확한데 왜냐하면은 엔터티를 가지고 바로 만들고 나면은 내가 옵션을 갖다가 뭐 딱히 안 주더라도 다른 뷰에서도 보이거든요. 다른 그 엔터티를 베이스로 하는 다른 뷰에서도 그 즉시 보인다. 그 즉시 보인다. 그게 아니면은 내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뷰를 통해서도 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엔터티에서는 create instance 2를 써가지고 DB 트랜잭션과 함께 name value pair로 attribute 리스트를 주든지 create row는 뷰에서는 create row라는 걸 써가지고 row는 이거는 그냥 row라는 oracle.jbo.row라는 걸 하나 만든 거지 요거를 로셋에다가 지금 이게 디폴트 로셋이거든요. vo.insert row 2번에 있는 저는 디폴트 로셋에다 아직 끼워넣은 단계는 아니에요. create row 그냥 row만 만들었을 뿐이지 거기다가 끼워 넣어야지 내 로셋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제서야 들어가거든요. 엔티티 캐시로 들어가는데 인서트 롤을 그래서 나중에 해야 되겠죠. 사실은 어트리뷰트를 다 하고 나서 여기서 인서트 롤을 하는 순간 인플로이의 프라이머리 키가 달려 있으면은 그냥 에러 나요. 엔티티가 뉴가 되고 PK가 유니크 반드시 맨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 밑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를 쭉 세팅을 해서 commit am.get transaction 하시면은 트랜잭션이라는 인터페이스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db 트랜잭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transaction.commit 혹은 rollback 이렇게 해서 롤을 새로 만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 롤을 만드는 거예요. 마스터 차일드에서 디테일을 만들려면은 디테일에 대한 로 이터레이터를 가지고 와서 크리에이트 롤에서 그 디테일 이터레이터에다가 롤을 이렇게 딱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엔터티를 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엔터티의 칠드런을 그렇게 디테일에 있는
엔티티를 만들려면은 create instance 2 할 때 primary key는 반드시 줘야 돼요. 밑에 옆에다가 primary key는 반드시 줘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뷰 오브젝트를 찾았어요. 뷰 오브젝트 컨트리를 찾아가지고 그 컨트리에서 로케이션, 컨트리 밑에 로케이션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 이터레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create 롤을 요 로 이터레이터부터 create 롤을 하면은 요 순간에는 요 로에는 자동으로 실제로는 포린 키가 채워져서 나와요. 찾아보시면 채워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요 경우는 페어런트를 찾아서 페어런트로부터 로 이터레이터를 가지고 오면은 액티브 롤을 아까 데이터 모델에서 요 데이터 모델에서 내가 얘를 찾아서 얘를 찾아오는 거거든. 그러면은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지만은 내가 바로 얘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얘를 찾는다면은 지금 이 인스턴스는 뷰링크 관계가 지금 액티브하게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디파트먼트가 어떤 로케이션에 달려 있을지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인스턴스예요. 그래서 얘를 바로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children row에서 create and init row라는 거를 이게 create instance 2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create and init row라는 걸 불러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kr이니까 kr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메인 밸류 페어를 주면서 로케이션에다가 컨트리 아이디를 바로 준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얘는 오류가 나요. 포린키가 이게 포린키가 컨트리가 포린키고 포린키로 이렇게 딱 달려 있으면은 그런 로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R을 먼저 주면서 넣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넣을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로 카운트 뷰에서 이제 로를 개수를 이제 세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할 건데요. 뷰 오브젝트 인플에서 뷰 의유에서 get row 카운트를 하면은 실제로 DB에 4번 갑니다. 이거. 셀렉트, 아스타, 셀렉트 카운트를 계속 날려요. 내가 지금 이미 쿼리 한번 했더라도 해서 디폴트 로셋이 있더라도 계속 로우 카운트를 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3번이에요. get estimated row counter를 쓰면은 처음에 디폴트 로셋이 없으면은 먼저 로우 카운터를 셉니다. 세는 게 get query hit 카운터를 들어가서 그 안에서는 get row counter 실제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로우를 갖다 셀렉트를 해와서 카운터를 이미 딱 가지고 있어요. estimated row counter는. 그래서 쟤는 여러 번 불려져도 처음에는 어차피 한번 불러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뷰로를 통해서 넣었다 뺐다 로를 지웠다 생성했다 하면은 그게 가만히 돼서 로우 카운터 그대로 나와요. 그걸 그래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get query hit 카운터는 이게 제일 나쁜 거네요. 1번은 뭐냐 하면은 DB를 select 뷰 데피니션에 있는 쿼리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안에서 로우를 갖다가 세는 거예요. 메모리 안에서. 그래서 요거는 거의 쓰면 안 되겠네요. 쓰면 안 되는 거고 get query hit 카운터는 select 문을 날립니다. 그래서 디버그 모드로 들어보시면은 select count 해가지고 그 뷰에 대해서 쓰고 쿼리가 해서 들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쿼리 히트 카운트여서 얘도 DB에다가 카운트 쿼리를 실행하는 거고 얘는 뷰 데피니션 쿼리를 그대로 실행하는 거고 얘는 한 번은 얘를 실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업투데이트를 유지를 한다. 근데 요 뷰가 속도가 되게 느릴 때가 있어요. 워낙 복잡해요. 리드 온리 같은 경우에 워낙 조인도 많이 있어가지고 카운터 쿼리 자체가 속도가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쿼리가 뭐 카운트는 하긴 해야 돼.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룰을 줄 수가 있어요. 룰을 어떻게 주냐면은 이런 룰을 갖다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허용을 안 하겠죠. 튜닝을 하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속도가 느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UI에서는 보여줘야 돼. 몇 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안에 내용이 너무 많으면은 get kept query hit coun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쓰면은 캡이 뭐냐면은 어제 말한 샐러리 캡처럼 요까지 100건 이상 넘어가면은 100건 이상 그냥 100만 리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get kept query hit counter를 써가지고 우리가 테이블에 대해서 전체 쿼리를 할 때 영우 디지털에서 쪽에서 한국 제지했을 때 이걸 오류가 났었는데 쿼리 자체가 1분이고요. 쿼리 자체가. 근데 그걸 테이블로 만들었어. 그래서 테이블로 이렇게 딱 당겨왔더니 정확하게 테이블이 딱 보여질 때까지 정확하게 2분이 걸려요. 정확하게. 왜 2분이 걸렸느냐? 쿼리 한 판, 카운트 한 판 하고 AF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카운트 쿼리 한 번 하고 보여줍니다. 왜 카운트 쿼리를 한 번 할까요? 테이블의 옆에 스크롤바 크기 조절하라. 몇 건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그걸 피해갈 수 있습니다. 피해갈 수 있으면은 요게 적당히 요 스크롤바 크기가 돼 있다가 내리면 내릴수록 이게 점점 줄어들어야 되죠. 내가 쿼리 짱짱 해오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또다시 정확하게 1분으로 만들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100건 이상 너무 많습니다가 돼야 되겠죠. 사실 100건 이상 가지고 와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유저가 OLTP에서 그거는 유저의 억지예요. 쓰레기죠. 일단 쿼리 조건을 그럴 때는 쿼리 조건을 다른 사람 자기가 맞는 쿼리 조건이 없어서 셀렉트를 많이 하는 경우거든요. 쿼리 조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AF 쿼리 폼에 쿼리 폼을 갖다가 유저가 아까 이거 잘 보시면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여기 엄청 복잡해. 그러면은 어드밴스드를 쓸 수도 있지만은 내가 여기서 어드밴스를 씁니다. 어드밴스 여기 몇 개 안 나와 있지만은 내가 뭐 less than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는 서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필드를 내가 또 뭐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dpt name 해가지고 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를 MDS를 적용을 해놓으면은 퍼스널라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코딩 한 것도 안 하고 내가 자주 찾는 쿼리를 여기다가 딱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 유저별로 저장을 해놓으면은 여기에 내가 저장한 그 쿼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쿼리가 딱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개인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뷰링크 컨시스턴시라는 게 요거거든요. 튜닝에 요게 있는데 요게 뷰링크 컨시스턴시가 뭐냐 하면은 아까 그거죠. 메모리 캐시 같은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이제 내 뷰에 대해서만 하나의 뷰가 지금 뷰 인스턴스가 하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거고 지금 요 경우에는 엔터티는 하나인데 뷰 오브젝트 데피니션이 많아가지고 뷰 인스턴스가 여러 개가 돼버린 거예요. 디파트먼트인데 뷰 크라이테리아가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DPT by 뭐 로케이션, 여기는 BPT by 뭐 어떤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뷰 인스턴스가 많이 있을 때는 이제 엔티티 베이스입니다. 엔티티 베이스인데 이때 다른 뷰 인스턴스를 통해서 내가 만든 게 이쪽 뷰 인스턴스에서 즉시 보여져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을 하는 게 저 뷰링크 컨시스턴시입니다. 이름이 왜 뷰링크 컨시스턴시는 여기에 이 사람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뭐 확인 안 됐지만 뭐 믿어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 그래서 임성빈이라는 사람인데 ADF에 이경원이가 하도 뭐 그렇게 거짓말 해서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하버드 수학과 박사는 맞더라고요. 박사는 맞고 실제 ADF BC 부분의 핵심 아키텍트고 이 사람이
포스코에도 와가지고 포스피아 2.0을 할 때는 수많은 그런 노하우를 다 전달을 해주고 갔었어요. 그래서 요 분이 보면은 이제 뷰링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주 긴 내용이 있습니다. 뷰링크 컨시스턴시를 내가 과연 왜 만들었느냐, 내가 왜 만들었느냐, 직접 이 사람이 만든 사람인데 이름은 그거고요. 방금 그게 아니고 AM에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설명드린, 죄송합니다.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요. 요거는 뭐냐면 어제 했던 어소시에이션의 링크 액세서처럼 DPT에 인플로이가 달려 있는데 그 인플로이를 내가 한번 쿼리를 해왔어요. DPT에 있는 인플로이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할 때는 그 로봇셋을 그대로 쓸 거냐 아니면 DB에 가서 다시 쿼리 해올 거냐. 그 로봇셋을 get employees 라는 거를 디파트먼트 뷰 인플에서 딱 찾아왔을 때 다시 DB에 갔다 올 것이냐 아니면은 DB에 갔다 올 것이냐. 뷰는 SQL을 다닐 때는 엔티티로 안 갑니다. DB로 바로 갑니다. DB로. 다시 DB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앞판에 썼던 거 그거 계속 쓸래 라는 내용이고요. Retain View Link Access 로봇은 지금 요거는 뭐냐 하면은 전체 AM 모듈이 내가 관리하는데 AM 모듈이 관리하는 DB 트랜잭션 안에 캐시가 있는데 그 캐시에 엔티티 캐시가 있는데 뷰링크 컨시스턴트를 이게 디폴트가 true인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하나의 뷰 엔티티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는 다른 뷰를 통해서도 그 즉시 보인다 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 즉시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요거를 세팅을 하면은 요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AM 모듈 전체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거든요. AM 모듈 전체에 대해서 요 AM이 가지고 있는 모든 뷰에 대해서 또 그건 또 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정 뷰에 대해서는 create를 override 해서 create 다음에 요거를 넣어서 조절을 한다. 그래서 그 뷰 오브젝트 인포를 create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안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로셋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로셋, 로가 나 쪽에 다른 사람이죠. 내가 다른 페이지에서 다른 뷰를 통해서 로를 만들었을 때 이쪽 뷰에서 보여지는 위치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위치가 있을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쿼리가 안 됐으면은 맨 위에, execute 쿼리가 불리어질 때 아직 커밋 안 된 데이터,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어, 다른 페이지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 혹은 다른 요 리전에서 만든 거, 요거는 쿼리 다 한 그 execute 쿼리 위에 그 로우가 딱 위에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로우를 내가 이미 보고 있었어. 그러면 맨 밑에. 밑에 그런 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뷰 오브젝트의 인스턴스에 이제 뷰 오브젝트에 과연 쿼리를 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이 페이지에는 이렇게만 쓰여져 있는데 내가 한번 쿼리를 하는 과정이
요거는 진짜 방금 파워포인트 써놨는데 쿼리를 할 때는 요 매수가 요만큼 실행이 되고요. 쿼리를 해서 로우를 이터레이터를 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요만큼. 너무 많아서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많은 과정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대충 이렇습니다. 이것도 안 까먹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여기다 대충 써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설명을 한번 찍어봐야 될 이유는 내가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오버라이딩을 해요. 그래서 먼저 1번에서 프리페어 VO4 컬이라는 메소드를 사실 이게 소스를 보면은 대충 이해가 다 돼요. 소스에 이대로 진짜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스가 딱 그려져 있는데 그 소스를 보시면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4번 Execute Query for Collection 이라는 메소드가 뷰 오브젝트에 있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작업은 여기부터 합니다. 여기서 실제 쿼리를 Execute 쿼리는 실제 쿼리는 Query Collection이라는 얘가 합니다. Result Execute 쿼리를 JDBC의 Execute 쿼리는 얘는 하는데 얘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SQL 빌더로부터 SQL문을 실제로 만들어 와요. 무슨 소리냐? 내가 뷰 오브젝트에가 SQL 넣었는데 get estimated row count 그 다음에 페이징 할 때 뭐 얼마만큼은 가져와라 이런 거 우리가 안 만들잖아요. 뷰 오브젝트에 그런 거를 위해서 SQL 빌더가 실제 쿼리를 딱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 쿼리 컬렉션이 실제로 execute 쿼리를 여기에 메소드를 책을 안 보실 테니 여기 안 보세요. execute 쿼리 하면 실제 쿼리는 여기서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하기 전에 제일 직전에 execute 쿼리 컬렉션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 오버라이드 해야 될 게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execute 쿼리 컬렉션. 그래서 뭘 execute 쿼리를 하느냐? 뭐 오디팅을 갖다가 우리가 뭐 해야 된다라든지 뭐 데이터베이스 레이블 시큐리티 뭐 이런 거를 쓰지는 않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무조건 거기다 뭔가를 세팅을 해야 된다. 외워줬거든. 이런 것들이 execute query for collection에서 내가 외워조건에 있는 것들을 바꿉니다. 여기서 바꾸면은 모든 로셋에 디폴트 로셋을 포함해서 모든 로셋에 얘가 딱 걸려서 가거든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여기를 이제 하나 복잡한데 대충 말씀드리면은 쿼리를 했어요. 쿼리 컬렉션에가 쿼리를 했어요. 쿼리를 했는데 vo.hasNext를 딱 부르면은 로셋 이터레이터가 현재 인덱스를 찾아서 get row를 합니다. 여기에 인덱스 값을 딱 줘요. 그러면은 쿼리 컬렉션의 get row를 부르거든요. 이 쿼리 컬렉션의 get row 안에서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컬렉션, 리절트스의 캐시에 그 컬렉션이 그 인덱스에 있는 애가 있냐 없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있으면 없으면 셀렉트 해와야죠. DB에서 레인지 페이징 해가지고 다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있으면은 콜백이 뭐냐면은 나를 불렀던 놈을 다시 불러요. 나를 불렀던 놈을 불러서 뷰 오브젝트에 create row from results 이게 쿼리 컬렉션에서 리절트 셋을 가지고 있는 것을 로우로 뷰 로우로 만듭니다. 요 만들 때 만들고 이제 뷰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고 이걸 합니다. 아까 인메모리 필터링을 했잖아요. 로 매치. 그게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리절트 셋 아까 보시면은 뷰 크라이테리아 만들어서 메모리 캐시를 뒤지겠다 해놔놓고 로셋을 로셋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파인드를 했잖아요. 그때 쿼리에 리절트셋은 여기 다 있겠죠. 여기까지는 다 있었겠죠. 여기까지 다 있겠죠. 이미 있는데 마지막에 로 퀄리파이를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인메모리 크리에이터를 요 단계에서 실행을 해서 쿼리 컬렉션에 딱 넣어서 리턴해줘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로우셋이 세컨더리 로우셋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런 작업을 이제 내부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뭐 다 제가 지금 메일 하나 드렸는데 POC 커먼이라는 제 나름대로 책에서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는 거죠. 카피 앤 페이스트를 이제 하는 중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책으로 코딩하기 바쁘시면은 처음에는 기본적인 API 사용법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스 안에다가 대충 이렇게 다 써놨어요.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 없으면 이제 찾아야죠. 메뉴를 찾고 리얼월드를 찾고 구글을 찾고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시면 되고, 제가 얘가 어떻게 이거를 만든 의도는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 구성할 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프로젝트를 셋업을 해서 JDeveloper를 띄워서 사용자들이 실제 클래스를 만들기 전에, ADF BC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디폴트 프로젝트 프로퍼티에서는 최소한 여기서 베이스 클래스 여기를 고쳐주셔야 돼요. 뭐 어떻게 고치느냐? 자, 나는 여기를 이거 쓰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 쓰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없더라면은 껍데기라도, 이거는 모든 엔터프라이즈 메소드를 ADF를 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뷰 오브젝트는 얘를 인풋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껍데기라도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그럼 요 POC 뷰 오브젝트 인플이 익스텐드 뷰 오브젝트 인플, 오라클 JVO 서브에 뷰 오브젝트 인플을 익스텐드 하게 해놔갖고 그냥 껍데기라도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제일 많이 하는 게 엔티티에서는 이거 엔티티 인플. 얘는 거의 진짜 안 쓰고요. 다이내믹하게 만들 게 있으면은 이거 가끔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요거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껍데기라도 이렇게 버퍼를 하나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해 나가다가 공통적으로 쓰이는 메소드들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올려야 돼요. 리팩토링 해가지고 걔를 익스텐드 하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공통 코드를 그쪽으로 많이 가져올 수 있고, 그런 내용이 바로 어제 설명드렸던 책 중에서 쿡북에 있다. 쿡북의 ADF BC 쪽에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서 쓸만한 게 있으면은 거기다가 넣으시면은 그게 이제 공통적이에요. 우리는 프로젝트에서 커먼 프레임워크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게 바로 아키텍처 패턴에서 제가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아키텍처 패턴에 실린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여기 프레임워크 익스텐션 지역이죠. 요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프레임워크에서 공통으로 쓸 커먼을 쓰라. 저도 뭐 프로젝트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멈추는 게 DB SQL 워크시트라. 그래서 아까 여기에 커먼 립스에 보시면은 나름대로는 그냥 다 때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먼 립에 보시면은 M 모듈, 그 다음에 DB 트랜잭션을 갖다가 내가 인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DB 트랜잭션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익셉션 핸들러,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익셉션 핸들 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익셉션 핸들링 할 때 커먼 모듈을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메시지. 이게 보시면은 이제 오라클이 요런 애들을 잘 보시면은 메시지가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여기 모델에 보시면은 모델 프로젝트에 이 부분은 좀 찾기가 쉬우니까 메뉴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ADF-BC가 JBO25014 밑에다가 뭐 오라 몇 번, 다른 사람이 뭘 거기는 오라 몇 번이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JBO 익셉션을 갖다가 그거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미리 메시지를 다 만들어 놨어요. JBO 그 메시지들은 이제 JBO 메시지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오버라이딩을 해가지고 그거 말고 내 커스텀 메시지 번들을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요 메시지 번들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썼지만 제가 만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익셉션 번들을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DB 없이 써야 될 경우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ADF 유틸하고 JSF 유틸 저기가 그거 샘플 할 때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쓰셨는데 그 안에 제가 그거 말고 이제 ADF 유틸.자바가 여러 버전이 있어요. 퓨전 오더 데모란에도 있고 스티븐 다블라가 만든 것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그걸 모았습니다. 필요한 것들 모아서 ADF 유틸이랑 JSF 유틸이라는 게 여기에 있으니까요. 이걸 보시고 요 안에 있는 게 최초 이 ADF 유틸을 최초 만든 사람은 덩컨입니다. JSF 유틸. 근데 이 덩컨과 스티브는 JSF는 잘 안 하는데 ADF만 하는 사람인데, ADF-BC만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스티브랑 덩컨이 만든 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그 구글에는 여러 버전이 막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어디서 쓰는 건지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는 제가 고를까 말까를 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어쨌든 요런 로그인 이런 것도 뭐 사실은 제가 다 만들었지만 어쨌든 요런 거는 이제 ADF 뷰에서 쓰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이제 매니지드 빈을 쓰지 않습니까? 매니지드 빈. 우리가 매니지드 빈을 갖다 많이 만들어 쓸 것인데, 그 매니지드 빈도 베이스 빈이 하나 있어서 공통적으로 쓰는 것들은 걔를 익스텐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필요가 있으면은 베이스 빈 하나 만들어서 쓰시라 라는 거고, 저는 여기다가 뭐 아직까지는 별로 쓸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베이스 프레임워크 익스텐션을 미리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하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많이 만들어 놨거든. 근데 리팩토링을 통해서 딱 하려면은 요 XML 안에 무슨 말이냐면은 짜증나는 게 요 안에 잘 보시면은 소스 안에 여기에 들어있어요. 요걸 다 고쳐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컴포넌트 클래스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말고 어디 갔지? 베이스가 어디에 있을 텐데. 어쨌든 베이스 컴포넌트를 만들어 가지고 해보시면은 베이스가 뭔지를 어디 딱 세팅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XML 고치기가 너무 귀찮아서
여기는 지금 세팅이 안 돼 있네요. 자, 하나 프로젝터를 하나 만들어서 해볼까? 어쨌든 안에 보시면은 베이스 클래스가 이렇게 딱 세팅이 되거든요. 클래스 그게 있어야지 내가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여기서 잡아 만들 때 베이스 클래스를 보고 거기서 그래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프레임워크 익스텐션을 일단 만들어서 시작하자라는 게 있고요. 일단 뷰에서는 뭐 되게 심플하죠. 뷰 SQL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뷰 액세스라는 걸 미리 만들든지 아니면 에로버를 일단 만들면서 시작을 하죠. 에로버를 만들면서 뷰 액세스와 함께 에로버를 달고 그 다음에 관계에 있는 것들은 엔터티의 어소시에이션이 없더라도 엔터티의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없더라도 이건 테이블에도 없더라도 내가 같이 보여줄 마스터 디테일 관계에서 같이 보여줄 릴레이션이 있다고 하면은 뷰 링크를 가지고 아무 뷰나 두 개를 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아무 뷰나 가지고 만드시면은 만들어서 AM 모듈에 여기에 모델에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갖다 놓으면은 그게 다 액티브하게 오토매틱하게 릴레이션십을 지가 관리를 해서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셀렉트문을 따로 나 자신과 얘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셀렉트문을 쓰면은 조인은 지가 알아서 걸어준다. 지가 알아서 걸어준다는 게 지가 알아서가 뭐냐면은 그래서 로케이션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컨트리 디파트먼트의 로케이션과 로케이션의 로케이션 아이디를 가지고 넥스트에 익스포트는 어디에 할 거냐 다음에 여기에 웨어 조건 이건 뭐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저기를 고치잖아요. 자동 엔티티의 관계는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이 있었죠. 어소시에이션을 만들 때. 근데 아니지. 뷰 링크가 엔티티 기반으로 뷰 하나의 뷰를 만들 때 나머지 뷰들은 레퍼런스냐 업데이트를 하냐 이런 것들 세팅해 줬는데 어쨌든 뷰 링크를 만들어서 어떻게 데이터를 이 사람한테 로지컬하게 한 세트를 보여줄 것인가 를 생각해서 뷰 링크를 만들고 만드실 때 샘플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반드시 여기를 의미 있는 이름으로 만들어 줬을 때 여기에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덜 받게 된다.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뷰에 대해서 마치고요. 11시에 다음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